네, 잠시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선 민중 총궐기 집회를 마치고 시민분들이 속속 오고 계시는데요. 뒷자리 앉으실 수 있도록 먼저 오신 분들, 지금 일어나셔서 뒷자리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앞쪽으로 자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앞쪽으로 오셔서 네,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우리 사형토도 앞쪽으로 조금 당겨지는데 좋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조용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집회가 많았습니다. 우리 노동자 단체들도 모두 집회를 했고 행진 마치고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자리 헤매지 않도록 뒷자리 비워두고 앞자리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할 거니까 조그맣게 모델을 만들었구나. 자리 빨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자리 빨리 앉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앞자리부터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된 것 같으니까 64차 촛불 대행진 사전 마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전마당 진행을 맡은 촛불 집회 집도리 서울경제연구소 구호기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느 때와 다르게 무대가 많이 협소하죠? 네. 괜찮아요가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전국 집중은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에 화력 집중합니다. 여의도에 화력 집중하는 게 낫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의 오늘 작은 무대는 황기자 왔네. 다음 주 화력 집중을 위한 결기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느끼기에 별로 춥지 않죠? 네. 마음속 정물에 비하면 이건 추위도 아니죠? 윤석열 물러나라고 우리 겨울 한번 나와봤죠? 그때 마련한 겨울 장비들 다시 가지고 나오면 되죠? 저도 그때 산 목도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휴대폰 어플에 D-Day 어플을 깔고 3개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딸 세범이 태어난 날. 오늘이 태어난 지 235일째입니다. 참고로 우리 세범이 이름은 제가 징한놈이라서 윤석열 정부 물러가고 세범 오라고 세범이라고 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둘째, 윤석열 임기 세고 있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된 지 551일째입니다. 5만 년 된 것 같죠? 하나 더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윤석열 남은 임기 세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임기 1276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된 지 1년 반 됐습니다. 아이 뺀질이 같은 놈. 1년 반 동안 나라꼴 어떻게 망가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앉으시면 안 될까? 남은 3년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부 끝장내야죠. 예. 좋습니다. 힘찬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마음을 모아서 힘찬 구호 아니고 유차수 발사. 좋습니다. 야, 이제 몸에 열이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11월 13일이 우리 전태일 열사 기일이라고 합니다. 53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 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하라면서 총궐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노동자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집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분은 구미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입니다. 일본 기업의 먹튀 행위로 공장이 폐업되고 벌써 1년째 농성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기업이 18년간 이 회사를 통해서 일본으로 챙겨간 돈이 6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노조 사무실까지 단수했다고 해요. 대체 일본 기업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노동자들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속노조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지회 정나연 조합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테이프 해야 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한국 옵티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폐업으로 해고된 정나영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려니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서 40년 넘게 제가 믿었던 세상이 거짓말 같아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옵티컬에 2008년에 입사했고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일본 기업입니다. 구미공단이 설립될 때 정부와 구미시는 5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씩 감면해줬습니다. 한마디로 특혜라는 특혜는 다 누리고 들어왔습니다. 작년 10월 4일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생산동이 전부 불탔습니다. 야간 출근을 기다리던 저는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침 공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공장을 보고 있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해야 했기에 어린 딸아이를 돌볼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휴일마다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면 떨어지기 싫어 매달리는 딸을 떼어놓으며 다시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불타버린 공장 앞에서는 조야 교대 건물을 돌면서 밤잠 설치며 일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갈 시련이라 여겼습니다. 회사는 기다려가려고 했고 저희는 당연히 구미 공장을 재가동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미연 냄새가 어색하긴 왜냐하면 하지. 해마다 수백 개의 숫자를 내는 발자기업이었고 아, 화재 그러네. 보험금도 1,300억을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한 달 뒤 청산한다는 문자를 그거 엄청나네. 보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일한 공장에서 문자 하나로 폐업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회사는 위로금 몇 푼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했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보다 더 회사를 아끼며 일했는데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는 배신감에 서러웠습니다. 회사한테 우리는 고작 문자 한 통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데 분노했습니다. 공장부를 우리가 낸 것도 아닌데 20년 동안 더 많은 일을 시킬 때마다 입이 닳도록 한 가족이라던 회사가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주랭랑 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돈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센 회사와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제 삶이 너무 애달파서 제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눈치, 남편 눈치, 회사 눈치,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지만 저도 한 번은 제 의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노조 사무실에 있는 공장 안에서 12명의 동료들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년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춘을 바쳐 일한 공장에서 다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한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과받고 거기 서 싶을 계시면 안 뿐입니다. 되는데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 외에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합니다. 두 회사는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일본인 사장도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옵티칼 폐업은 위전 폐업입니다. 작년 10월 불이 나자 회사는 우리가 생산하던 LG 디스플레이 물량을 모두 니토옵티칼로 빼돌렸습니다. 거기서 대체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30명의 신규 채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 공장에서 일하다 쫓겨난 우리 12명은 고용 승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회사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우리에게 절대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더러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회사와 싸우면서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고됐고 손배가압류도 당했습니다. 회사는 매주 경찰을 앞세워 공장 진입 시위를 벌입니다. 9월에는 농성장에 단수도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일본 기업이면 이렇게 함부로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을 끊어도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 많은 특혜를 줬던 권력자들은 왜 모른 척합니까? 가끔씩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지? 내 가족을 힘들게 하려고 투쟁한 건 아닌데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주 작지만 간절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싸우지만 저에게도 예전 같은 일상이 다시 올 거라 믿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에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만행과 인권 단합에 주눅들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외투기업으로부터 쫓겨나는 노동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럽긴 해도 너무 더러운 거야. 밑에서 이야기 듣는데 이 생각했어요. 진짜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들죠.
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때리기에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말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윤석열 정부 빨리 끌어내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먹고 살기 더럽다라는 생각 들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듭시다. 우리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십시다. 끝에 말 3번 따라 외쳐주십시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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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촛불이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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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약속합시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좋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에 택시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성운수의 황영환 택시 노동자입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에 대한 규탄 발언을 민주노총 전국 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 한성영 조직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 조직국장 한성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섬진강 수해 참사, 양평 고속도로 참사, 해병대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참사가 계속되는 지옥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택시 노동자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 노동자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10일 만에 죽었습니다. 방영환 열사가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자 회사는 강제 전근을 시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금제를 강요하면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강요합니다. 거부하니까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까 회사는 또 산학금제를 강요합니다. 그거 거부하니까 월급을 100만 원도 주지 않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휘달리면서 방영환 열사는 완전 월급제 시행하라고 1인 시위 집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짓을 했느냐?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택시를 배차해서 그거 가지고 택시 몰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토악질을 해서 악취가 나는 택시를 배차합니다. 그리고 방은영환 열사의 동료가 대화를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라는 사람은 방영환 열사가 1인 시위를 할 때 폭행을 해서 전치 2주에 상해를 입히고 1m짜리 쇠꼬챙이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덤벼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동부는 눈을 감고있었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방영환 열사는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하라고 울부짖으면서 분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택시 산학금제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매일 23만 원씩 택시 기사가 회사에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택시회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산학금 입금 못 시키면 나머지를 택시기사가 입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아파서 택시 운전을 못하면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고 모자란 산학금 입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쉬지도 못합니다. 택시기사를 노예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택시 산학금 제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퇴직 군인들 그리고 정권 협력자들에게 선심 쓰듯이 택시 면허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사업자들은 산학금제를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 일부가 더러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50년 동안 그 짓을 해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자기 돈으로 산학금 채워지니까 당연히 돈을 벌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산학금제도 폐지시키자고 2018년 12월에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택시 월급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안 해도 과태료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 사업자들은 만약에 걸리면 1,000만 원 내고 말지. 왜요? 많은 돈을 버니까 1,000만 원은 떡값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안 지킵니다. 계속 잡아놔요. 지난 9월 25일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무색하게 그 이튿날 해성운수 방해한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가짜 월급제로 기사를 착취하는 사업주에게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오세훈 시장은 분신한 택시 노동자가 소속된 해성운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망발을 냈습니다. 분신한 방영한 절사가 꿈은 택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는 해성운수 바로 옆에 월세방을 얻어놓고 살 정도로 택시업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영한 절사가 꿈꾸는 택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끌어내리고 택시 차량관리제 시행해서 노예제에 시달리는 택시 노동자를 해방시킵시다. 감사합니다.